예, 안녕하세요. 배옥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과요,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4호선 역세권 아파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은 조금 활발하게 조금 뭔가 문의세도 있고 거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조건 9억 원 이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있고 문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으로 지금 뭔가 관심도 있고 문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과 그런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6 대책, 이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자, 상류층 이 타겟이 없다. 그래서 95%의 서민은 피해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고요. 자, 오늘 14일 경제 분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 부총리 겸 자,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이 1216 대책, 부동산 대책은 상위 5% 부자만을 자, 타깃으로 한 규제였다. 자, 그래서 이제 서민과는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부동산 투기 지역, 자, 수요에 의한 과열, 그 다음에 작은 배분의 이상징후,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 등은 서민과 국민의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자, 이렇게 지금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요번 강력한 1216 규제로 인해서 자, 일각에서는 중산층 자, 증세라는 지적을 하지만 자, 이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이번 대출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자, 과세 기준을 보면 아파트 가격 15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비중의 3%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7% 이상은 뭐냐? 상관이 없다.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의 15억 원 이상의 자, 아파트 주택은 언감생심 거리가 먼 얘기며 심지어 저도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자,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을 또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대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떻게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느끼는지에 따라서 이 지금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12, 16 자, 대책 이후에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0.2%에서 0.8%로 0.08%로 하락을 했고요. 투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강남 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0.0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둔화. 그래서 이제 이 둔화되고 있는 시장 가운데서도 자,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홍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불안 요인이 보이면 다시금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풍선 효과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도 지금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과 조금 다른 흐름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9억 원 이하의 시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이 움직임이 좋은 건 아니고 문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통 호재라든가 일자리 호재라든가 또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지금 이 뉴스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게 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1216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부동산 열기가 옮겨간 지역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부동산 열기 옮겨간 지역 보니까 수원 영통구 자 0.68, 과천 0.58, 수원 8달구, 그리고 성남 분당구, 부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부천. 그래서 부천도 지금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안 올랐던 가격의 아파트들, 아파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조금씩 호가가 많이 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급하게 또 이제 매도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처럼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 올라갔으면 일단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가 왔다, 이렇게 조금,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조금 이 기회에 좀 지역을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매매를 하셔가지고, 자,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지금 이 외곽 쪽,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권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서울 강남 4구의 부동산 열기는 자, 수원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마포 등 제2의 인기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이 지역에도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되거나 앞으로 포착될 만한 지역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금일 살펴보는 지역은요, 이 강남권의 출퇴근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 하면 자, 일산, 분당, 그리고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평촌, 군포에 3본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3본 신도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3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그 인근에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3본 신도시 그 중심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4호선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업무 일자리 그 정말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강남권이잖아요. 그 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이 3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 신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아파트가 좀 아쉬운 거는 말이 신도시지 일단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파트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녹물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이제 택지 개발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좀 뭔가 잘 정비가 된 기반 시설이 잘 정비가 된 자, 3번 일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4호선이.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변에 이 금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금정역에서는 일단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이 금정역. 자, 앞으로 큰 개발 호재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GTX 신호선이 이제 금정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금정역 앞으로 1호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4호선도 현재 있어서 더블 역세권인데 이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금정역 일대로 자, 주변 이 반대편 쪽은 좀 공업 일반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둡고 조금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정주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또 금정역 앞으로 보게 되면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먹자골목, 술집, 뭐 모텔 이런 것들 정말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금정역 일대의 역세권이 앞으로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 군포 특히나 이제 3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반사 이익 그 뭔가 가격 상승에 대한 뭔가 이익을 보는 물건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한 물건들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 바로 이 3본 신도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3본 신도시 가격이 정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렴하고요.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공략해보고 실수요로 입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산이라든가 또는 이 인근에 이 일반 산업단지 또는 이쪽 해당 지역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출퇴근하시는 그 지역으로서 좀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이다. 뭐가요? 가격이
가격이 좀 저렴해요. 자, 그리고 이제 4호선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죠? 서울역까지 가요. 자, 그랬을 때 서울역 인근에서도 자, 주변에 이제 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또는 그 일대에 업무 일자리가 정말 많은 서울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 접근성도 한 방에 4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역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이제 교통호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살펴보는 그 지하철역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정역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정역. 자, 금정역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4호선이 지나가는 이 3번역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군포시청이 있고요. 자, 요 군포시청 좌측에 이마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빗금 쳐드리는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포 3번 1기 신도시 상업지역이다. 자, 그랬을 때 금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는 바로 이 퇴계로 단지하고요. 그 다음에 충무 주공 2단지라든가 무궁화 주공 아파트 단지, 다산 주공 3단지 아파트, 자, 이쪽 일대에 그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좀 직주 근접이나 좀 역세권에 그 인접한 아파트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지역, 바로 이 3번 이 일대의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번역에서 금정역까지 한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자, 1호선을 통해서 서울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수원 방면, 또 이제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향후에 한정거장을 이용해서 이 금정역에서 이제 GTX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 노선을 타고 이 우리가 양재라든가 일자리가 정말 많은 이 강남구,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GBC죠. 그래서 이제 삼성동 일대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분명히 강남권까지는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런 교통혁명에 의해서 물리적 거리가 단축이 될 수 있다. 교통혁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금정역에서 이 삼성역 일대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아파트들 지금 소형평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충무 6호, 그러니까 이 충무주공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평이 그 2억 1천만 원 정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3번 역세권 바로 붙어 있는 자 아파트 단지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아까 봤던 그 로데오 거리가 있고, 또 인근에는 이제 관공서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라든가 뭐 수련원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법원센터라든가 뭐 군포라든가 또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근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965세대 정말 크네요. 자, 그리고 이제 28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축 아파트고요. 용적률은 228%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전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파트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무 2단지. 자, 그랬을 때 이 2단지 아파트, 자, 주변에 이제 그 일대, 자, 역세권이 이제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좌측에 보게 되면 율곡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2000세대가 넘고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19%고요. 자, 그랬을 때 22평형이 지금 현재 2억 6,800만 원 전후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좌측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그랬다가 이제 그 2018년도 8월에서 10월 달에 조금 급등을 한 면이 있는데, 요때 이제 가격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 아파트는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살펴보게 되면 최근 2년, 자, 한 3년 정도까지는
이 제일 밑바닥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가격 거품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조금 올라갔던 아파트 그 가격도 좀 점차적으로 조정됐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성비적인 측면, 자, 그 측면에서 또 4호선이라는 역세권, 또 주변에 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 3분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공 3단지 태계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92세대고요. 28년 차고 용적률이 196%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추고 있고요. 3번역에서 도보로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그랬을 때 지금 18평형이 자 2억 원이 안 되고 있어요. 1억 9천이면 이 아파트 매입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만약에 진짜 돈은 없어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 출퇴근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살아야 돼.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 자, 그러면은 일단 주변에 뭐 주말에 뭐 쇼핑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또는 회사를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자, 모르는 조건들을 좀 갖추면서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가 어디 없을까라고 고민하셨을 때에는 지금 여기 군포 3번 신도시 특히나 이쪽 지금 해당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왜? 이런 아파트가요 좀 연수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수리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살만하실 거예요. 예, 깨끗합니다. 예, 이런데 아파트들 그 리모델링 좀 한 그 주택을 이제 내가 임대차로 들어가든가 또는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갈 때 좀 수리를 해서 들어가면 예, 사는 데는 그래도 깔끔하게 살고 자 만족도도 많이 올라간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전세가와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한 4,500, 5천이면 예, 가능하고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1억 9천 전후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일단 요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실거주 목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6, 70%는 나올 거예요. 자 60%만 나온다 그래도 일단 6일은 6, 자 69, 54 예, 그래서 이제 1억 천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천 정도 있으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아이들도 이제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다. 주택가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군집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이들 뭐 교육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우수해요. 이런 지역들이.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제 바로 역세권 인접하고 있는 이 화성 무궁화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큰 평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궁화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 1300세대고 아파트 연수는 29년 차입니다. 용적률은 212%고요. 자, 지금 현재 17평형 아파트가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억 8,800 정도 전후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도 보게 되면 가격이 예, 오히려 꺾였어요. 꺾였어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아파트 좀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가 매매가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역세권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좀 이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쪽 인근 주변에 시흥시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또는 대함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수원, 자, 인근 일대에 그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쪽 경기 서남부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주변에 그 경쟁하는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잘 못 나갔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세를 찾고자 하는 분들도 주변에 신축으로 많이 빠졌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집을 매도를 하고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또는 후배들도 이쪽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쪽 일대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가거나 또는 이제 전월세 사던 친구들도 좀 신축으로 이동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새롭게 택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된 자 시장으로 이동된 지역보다는 삶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교통편을 이용하기에는 일단 이 삼본이라는 지역이 좀 더 많이 우수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쪽 주변에도 그 좀 내려가게 되면 대함이 뭐 공공주택 택지지구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좀 아직 이거 지금 뭐 공사는 안 됐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뭐 옮겨가신 분들도 있고, 왜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신축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면 군포 송정지구라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도 많이 이동을 했고요. 또 안산으로도 이사를 많이 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신축이 많은 지역, 자, 주변에 또 이제 안양도 공급이 많았고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지금 가격들이 조금 전세든 매매든 조금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쪽 해당 지역은 별로 안 올랐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번 올라갔을 때 이쪽 쪽도 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반납했더라.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실거주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크,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없고, 일단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이 일기 신도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리모델링으로 갈지 일단 뭐 재건축이 가능할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 이 아파트 주변으로 자 일단 GTX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자 앞으로 이제 GBC, 그래서 이제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역세권 그 단지에 이 소형 아파트, 소액 아파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또 자금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여러분들 명성에 따라서 자, 너무 믿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께 좀 소신 있고 냉철하게 물건과 지역을 선별해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이 아파트 소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소액 아파트, 자, 투자가 가능하고 실거주가 가능한 이 해당 아파트가 용산에 있는 신축 빌라라든가 또는 영등포 강남 일대에 있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보다는요 사고 파는데도 여러분들께서도 수월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률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따져보게 되면 그 빌라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그 해당 지역들 다 비싸고요. 가격 경쟁력, 자, 그 경쟁력, 가성비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요런 아파트를 오히려 요런 아파트를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들을 좀 공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자, 의미 있고 괜찮은 자, 아파트 단지를 찾아볼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